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의학용어, 종양 관련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종양과 관련된 구성 요소를 안다. 두 번째, 이 구성 요소로 조합된 종양 관련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구성 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종양 관련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종양과 관련된 주요 어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뜻하는 어근은 카시노입니다. 오는 결합형 연결 모음이죠. 이걸 포함해서 어근을 외우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카시노, 캔서라고 하는 암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세포를 뜻하는 어근은 사이토입니다. 사이토, 세포이고요. 상피, 우리의 피부에 있는 겉부분을 이야기하죠. 또는 상피 조직, 에피셀리얼 티슈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의미하는 어근은 에피셀리오입니다. 에피셀리오, 상피 조직. 히스토는 조직, 티슈를 의미하는 어근입니다. 히스토, 조직. 지방, 패트나 패트 티슈. 지방 조직을 뜻하는 어근은 리포입니다. 리포, 지방 조직. 마이오는 근육을 뜻합니다. 머슬 또는 머슬 티슈를 뜻하는 근육 조직을 뜻하는 어근입니다. 마이오 또는 미오라고 읽기도 합니다. 마이오, 근육 조직. 뉴로는 신경, 너브나 너브 티슈인 신경 조직의 어근으로 사용됩니다. 뉴로, 신경입니다. 온코는 종양, 튜머를 뜻하는 어근으로 사용됩니다. 온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온콜로지, 종양학, 온콜로지스트, 종양내과 의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패소는 질병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질병에 관한 학문이 패솔로지라고 한번 학습해 본 것이 기억날 거예요. 패소, 질병을 의미하는 어근입니다. 레디오는 엑스레이를 의미하는 어근입니다. 레디올로지는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학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레디오, 엑스레이를 뜻합니다. 방사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살코는 살, 우리 인체의 살을 이야기합니다. 뼈, 살 할 때 그 살이고요. 또는 결합조직, 커넥티브 티슈를 이야기하는데요. 뼈나 인대, 힘줄, 혈액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살코 또는 살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살코, 살, 결합조직의 어근입니다. 비스세로는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체 내부의 장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internal organ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어근은 비스세로입니다. 비스세로, 내장. 지금까지 종양에 사용될 주요 어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젠 전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전미사에 연결해야 된다고 했죠. 종양 관련한 전미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입니다. 제닉은 생성하는 또는 기원하는, 유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닉, 생성하는, 기원하는, 유발하는 이런 뜻입니다. 오이도는 뭐뭇을 닮은, 뭐뭇 모양의, 뭐뭇 양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드, 뭐뭇을 닮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전미사인데요. OMA, 오마입니다. OMA, 오마는 종양, 튜머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오마. 자, 플라즈마라는 전미사는 성장, 그로스나 물질, 서브스탄스 또는 포메이션을 뜻하는 그런 전미사입니다. 플라즈마. 스테시스는 조절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또는 정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전에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접두사를 할 때 호메오는 똑같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스테이시스는 조절을 하는 거니까 항상 똑같은 상태로 조절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네, 스테이시스는 조절, 컨트롤 또는 스탑, 정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메타입니다. 접두사죠. 접두사 메타는 뭐뭇을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beyo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는 new, 새로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앞에서 어근과 접두사, 접미사 등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고요. 이 구성 요소를 조합해서 종양 관련 의학 용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근과 접미사가 연결된 용어를 살펴볼 거고요. 접미사의 첫 글자가 자음이면 연결 모음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카시노는 암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근이라고 했죠. 거기에다 제닉은 생성하는, 유발하는, 기원하는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카시노제닉이 되겠죠. 암을 유발하는 것이니까 바람성의 이런 한국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작용이나 성질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는 카시노제닉을 사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카시노제닉. 다음 용어는 카시노마입니다. OMA라는 전미사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앞에 첫 번째 나오는 어근을 살펴보았더니 카시노입니다. O는 뒤에 OMA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음이라서 연결 모음 O를 생략한 거죠. 연결해보면 카시노마가 되는데요. 이것은 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캔서를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암성 종양이고 암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악성을 의미합니다. 나쁘다는 거죠, 종류가. 네. 캔서를 뜻하는 카시노에 종양을 뜻하는 OMA가 붙어서 카시노마가 됩니다. 카시노마.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이토이드라고 하는 용어는 오이드, 뒤에 걸 먼저 본다 했죠. 전미사를 보면 뭐뭇을 닮은 무슨 모양의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어근이 사이토죠. 세포를 뜻하는 사이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보면 사이토이드가 되는데 세포를 닮은, 그래서 한자를 포함해서 사용하면 세포 양의 이런 의미로 의학용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세포와 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토이드. 다음 로지. 우리가 이것은 많이 살펴보았어요. 로지는 무슨 학문, 무슨 과, 진료과를 이야기한다 했죠. 여기서는 이제 진료과라기보다는 학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토, 세포와 관련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세포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세포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는 세포 모양이 어떤 상태로 변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데 세포 검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이톨로지, 세포 검사로 임상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톨로지. 다음은 어근에 접두사와 접미사가 포함된 구성 요소로 조합된 용어입니다. 에피셀리오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에피는 뭐뭇의 위에 라는 뜻이죠. 셀리오는 진피, 피부를 이야기합니다. 피부 위에니까 표피를 얘기하겠죠. 거기에서 생성된 종양을 에피셀리오마라고 합니다. 진피 위라는 뜻은 상피라고 합니다. 거기에 종양이기 때문에 상피, 피부에 생긴 종양을 상피종이라고 합니다. 에피셀리오마, 상피종, 에피셀리오마, 상피종입니다. 어근과 전빈사로 연결된 용어를 다시 한번 볼까요? 로지에 히토를 붙여보면
이것도 학문이라고 했죠. 히스토는 조직, 티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을 조직학이라고 하죠.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히스톨로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톨로지. 조직학이 되겠습니다. 오이드, 뭐뭇을 닮은, 유사한 이런 뜻이었죠. 거기에 리포, 무슨 뜻일까요? 지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리포이드, 지방의, 지질의 이런 뜻이고요. 리포이즈가 앞에 붙게 되면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이나 이런 지방 용매에 의해서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리포이드, 지질의, 지방의 이런 뜻입니다. 리포마, 오마는 종양 혹 덩어리를 뜻하죠. 종양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종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육안으로 볼 때는 혹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네, OMA, 오마는 종양 혹 덩어리 모두를 뜻하는 용어라는 거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지방, 리포를 조합해보면 리포마가 되겠죠. 리포마 또는 라이포마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라이포마, 리포마, 지방종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요. 지방세포로 구성된 양성종양입니다. 특별히 통증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서 주변 조직을 눌러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미관상 좋지 않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방종, 리포마, 라이포마입니다. 다음 접두사와 전미사로 연결된 용어인데요. 메타와 스타시스. 스타시스는 어떤 전미사였죠? 네, 조절을 뜻하는 전미사요. 정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생각해보면 뭐뭘 넘어가서 조절을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는 비욘드, 뭐뭐 넘어서 이런 뜻이고요. 연결해보면 메타스타시스가 되는데요.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이 기관의 한 부위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은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요. 림프절을 통하거나 혈액을 통해서 또는 파종되듯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 암이 생겼는데 이 폐암이 좀 멀리 떨어진 뇌에서도 또 암을 일으켰다. 그러면 메타스테이틱 캔서가 됩니다. 전이성 암이 되죠. 그래서 메타스타시스는 이렇게 원래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가서 조절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메타스타시스. 이렇게 메타스타시스가 되는 경우 암의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 용어도 OMA, 종양에 마이오가 붙었습니다. 마이오 또는 미오라고 한다고 했죠. 오를 생략하고 연결해보면 마이오마, 근육에 생긴 종이기 때문에 근육종이라고 합니다. 근육 조직에서 유래된 양성 종양을 마이오마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질환이 자궁 내막에 생기는 그 자궁 근종입니다. 그러면 자궁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우터라인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궁에 생긴 근육 종양 하면 우터라인 마이오마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의학 용어를 조합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이오마, 근종, 마이오마, 근육종. 네오플라즘, 네오라고 하는 접두사와 플라즘, 뭐뭇이 생성하는, 기원하는, 유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플라즘이 합성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 새로운 게 무엇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체 조직에서는 인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아닌 한
어떤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조직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플라즘은 신생물, 종양, 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은 세포 분열에 의한 새로운 증식이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플라즘, 네오플라즘, 신생물, 종양. OMA 신경에 뉴로라고 하는 어근을 연결해 보면 신경에 생긴 종양이죠. 신경 조직에 생긴 양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뉴로마 신경종입니다. 뉴로마 신경종. OMA가 붙는 종양이 굉장히 많죠. 자, 어근의 전미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의 로지, 학문 또는 무슨 진료과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온콜로지는 종양내과나 또는 종양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온콜로지, 종양의 원인과 종양에 대한 치료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또는 진료과가 되겠습니다. 제닉, 전미사를 보게 되면 원래 의학용어로 볼 때 전미사를 먼저 보라고 했죠. 뭐뭘 유발하는, 기원하는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패소, 질병을 뜻해요.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병원성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패소제닉, 질병을 유발하는, 패소제닉,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로지, 학문 또는 진료과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라디오라는 어근이 조합되었습니다. 라디오는 엑스레이 방사선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방사선과 또는 요즘에는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영상의학과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꼭 방사선만 쓰는 게 아니고 초음파나 이런 것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상의학과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레디올로지, 네, 방사선과 또는 방사선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OMA를 붙여서 어근의 쌀코, 살이라는 뜻이었죠. 한자로 하면 고기육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쌀코마 또는 쌀코마 이렇게 읽으면 육종이 되겠습니다. 결합조직에서 기원하는 암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합조직은 뼈나 연골, 혈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르코마, 육종, 대부분 악성 종양입니다. OMA가 붙었지만 사르코마, 카시노마 이렇게 하는 단어들이 붙어 있으면 악성암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L이 붙었네요. 전미사 AL은 무엇의 무엇과 관련된 이런 뜻이었죠. 거기에 비스세로라고 하는 거, 비스세로는 internal organ이라고 했죠. 내장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비스세랄은 내부 장기의 또는 내장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스세랄. 자, 지금까지는 전미사나 어근 접두사를 조합해서 조합된 용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종양 용어 중에서 비조합 용어, 구성 요소로 조합되지 않고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비조합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인, 양성의 이런 뜻입니다. 비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인 아닌, 그래서 재발이 되지 않고 치료가 잘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나인 튜머 이렇게 얘기하면 양성 종양이죠. 그래서 재발되지 않고 한번 제거를 하게 되면 잘 치료가 되는 그런 종양을 비나인 튜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나인, 지가 묵음이죠. 말리그넌트는 앞에서 살펴본 비나인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악성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행성으로 악화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말리그넌트. 그러면 말리그넌트 튜머 이렇게 하면 어떤 거겠어요? 악성 종양이 되겠고 결국 재발이나 진행성이 되어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나쁜 암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리그넌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그넌트.
바이옵시는 생검 또는 조직 검사라는 뜻입니다. 조직을 슬라이스 해가지고 외과적으로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거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암을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암의 최종 진단법은 바이옵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에 빨간색으로 대문자 B에 소문자 X가 써져 있는데요. 이것은 두문자 약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옵시의 약어는 이렇게 대문자 B와 소문자 X로 쓰게 되는데요. 약어를 사용할 때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작성해 주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옵시. 그래서 암을 최종적으로 진단할 때 바이옵시를 하거나 아니면 세포가 탈락된 것 검사를 해서 세포에 이상이 있는 검사, 사이톨로지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케모세라피 또는 키모세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케모세라피는 화학요법입니다. 케모라고 하는 화학이죠. 그리고 세라피, 치료라고 하는 용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요. 사실은 항암요법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케모세라피, 약어로는 이렇게 케모라고만 소문자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중에서 항암제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케모세라피, 키모세라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X라고 약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진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노시스 하면 진단이라고 하는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처치나 치료를 위한 근거를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암이다 그러면 다이아그노시스는 브레스트 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방암이 되는 것이죠. 다이아그노시스. 네,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펙션입니다. 인펙션. 코로나가 되면서 많이 나왔던 용어인데요. 감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체 내부에 병원성 미생물이 침입하고 또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에 정착을 하고 정착한 상태에서 증식을 해서 인체 내부에서 많이 수가 불어나게 되는 것을 인펙션, 감염이라고 합니다. 자, 인펙션, 감염, 인펙션, 감염. 우리 인체에 감염이 되면 염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염증은 inflammation이라고 합니다. inflammation. 사실 inflammation이라는 용어도 inflammere라고 하는 불에 타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에 타면 굉장히 통증이 있고 따갑고 아프잖아요. 염증이 있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온 용어고요. inflammation은 사실 발적, 종창, 발열, 통증 이것을 특징으로 해요.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4대 징후죠. 그리고 이것에다 추가로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 이런 증상들 때문에 신체적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상이나 조직 파괴에 대한 국소적인 방어 작용을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노시스, PX라고 약어로 쓰는데요. 예후라는 뜻입니다. 예후는 징후나 증상,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병의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을 예후라고 합니다. 프로그노시스, 예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노시스, 예후입니다. 레디에이션 세라피. 레디에이션은 방사선이죠. 그리고 세라피는 치료예요. RT라고 이렇게 쓰고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을 뜻해서 XR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방사선 요법입니다. 암을 치료할 때는 항암 요법도 있지만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방사선 요법은 방사선 물질 또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Radiation Therapy, RT, 방사선 요법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방사선 요법을 이용해서 암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진료 분야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방사선 종양학이라고 합니다. 레디에이션 온콜로지, 레디에이션 온콜로지, 방사선 종양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양학 관련 약어입니다. BX는 바이옵시의 약어인데요. 바이옵시는 뭐라고 했죠? 네, 조직 검사라고 했습니다. 조직 검사는 암의 최종적 진단으로 사용하는 검사법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CA, 대문자 C와 소문자 A는 캔서 또는 카시노마의 약자입니다. 카시노마는 뭐라고 했죠? 네, 암종입니다. 암이고 보통은 말리그넌트 튜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리그넌트라고 하는 거는 악성의 뜻이라고 했죠. 나쁜 암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A는 캔서 카시노마의 약어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케모는 화학이란 뜻이지만 화학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항암치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케모세라피의 약자고요. 또는 키모세라피의 약자입니다. 키모라고 소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약어 RT나 XRT는 Radiation Therapy의 약자입니다. 방사선 치료죠. 방사선 요법을 뜻합니다. DX는 Diagnosis, PX는 Prognosis의 약자입니다. DX가 뭐였죠? 네, 진단이었습니다. Prognosis는 예후입니다. 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병의 경과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 것을 프로그노시스, 예후라고 합니다. 종양학 관련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양이라는 뜻의 전미사 OMA였죠. 이 OMA를 사용해서 또 다른 암종들도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MA는 첫 글자가 모음이기 때문에 어근의 연결 모음 O는 모두 생략되는 것 알고 있겠죠? 자, 여기 보면 헤파토마, 림포마, 오스테오살코마, 요거는 어근이 두 개인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어근을 알게 되면 어근의 뜻을 알면 OMA를 붙여서 무슨 종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파토는 간을 뜻하는 용어고 OMA를 붙이면 간암이 되겠습니다. 헤파토마, 헤파토마, 간암이고요. 림포는 림프를 뜻하는 용어예요. OMA를 붙이니까 림프종이 되겠죠. 림포마, 림포마가 되겠습니다. OMA가 전미사로 있기 때문에 종양을 뜻하는 종이 붙을 테고요. 거기에다가 첫 번째 나오는 어근이 연결모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연결모음이 있네요. 오스테오. 그러면 어근이 또 하나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 사르코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 사르코마 하면 골육종이 되고 이 사르코마는 육종으로서 결합 조직에 생긴 암 중에서 악성의 암을 sarcoma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스테오살코마 골육종이 됩니다. 다시 모두 읽어볼까요? 헤파토마, 림포마, 오스테오살코마. 네, 이렇게 OMA를 붙여서 다른 종양들도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오마 말고도 우리가 종양을 뜻하는 거 온코라고 하는 어근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온코는 종양의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양 관련된 것을 설명할 때는 온코라는 어근을 사용한다. OMA를 붙이게 되면 무슨 종양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혹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에 오마를 붙여서 카시노마 라고 하면 보통 상피 조직에서 생성된 암을 이야기하는데요. 악성암이죠.
또 하나 사르코마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육종이라고 했죠. 육종은 결합 조직에서 생긴 암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튜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튜머도 종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는 고의 매일을 튜머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운 것은 종양 관련해서 일부 단어고요. 우리 인체 내부에 굉장히 많은 장기에서 암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런 용어들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암이겠구나 어근을 통해서 뜻을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전에 배운 암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파토마, 간암, 림포마, 림프종, 오스테오살코마, 골육종. 자, 이렇게 종양 관련 용어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피부계 관련 의학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